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완성 10번째 단원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으로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본 보시면 그림 1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를 코일에 넣고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한답니다. 그림 2와 같이 가에서 A를 꺼내어 용철 저울과 연결하고 A의 연직 아래에 자기화되지 않은 B를 놓은 후 정지된 상태에서 용철 저울과 전자 저울의 측정값을 읽으랍니다. 그 다음에 A를 C로 바꾼 후 과정 가와 나를 반복한답니다. 자, 그러면 측정값이 보세요.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 A를 보세요. A를 지금 직류전원 장치에 넣었다가 용철 저울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야겠군요. 자, 1번이요.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면이에요. 코일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전원장치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원장치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죠. P가. 그쵸? 이 상태에다가 꺼내가지고 용철 저울에다 놨대요. 용철 저울에다 놨대요. 자, 그리고 용철 저울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A를 매달고 아래쪽에 여기가 P랍니다. 여기가 P. P는 지금 S극이에요. S극. 만약에 이게 강자성체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B예요. 요놈은 어디 위에 있냐면 전자 저울 위에 있어요. 여기 전자 저울. 요 저울 위에 있어요. 이거 저울. 그랬더니 A의 무게보다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값이 크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놈이 상자성체였다면, A가 상자성체였다면 이걸 빼는 순간 전원장치의 코일에서 빼는 순간 자성은 사라지죠. 자성은 사라지니까 이게 강자성체라고 하더라도 자성이 사라진 게 와봤자 강자성체에 영향이 없어서 저울의 눈금은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울의 눈금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요 놈이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서로 변화가 일어나서 눈금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A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란 얘기예요. 그쵸? 강자성체예요. 그럼 여기가 S극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N극이 형성이 돼야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서로 잡아당긴 게 되니까 얘는 반자성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자성체는 밀어낼 거 아니에요. 반자성체가 아니고 이거는 상자성체란 얘기예요. B는. 그럼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이란 얘기고. 그럼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니까 얘가 쭉 잡아당겨서 또 용철 저울의 눈급이 원래 무게보다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저울은요. 얘도 또 잡아당기니까 원래 무게보다 어떻게 해요? 작게 나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있는 것만,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P는 S극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B의 무게보다 크다는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니죠. 작아져야 되죠. 잡아당겨서 위로 올라가니까. 끌리니까. 티그. 다에서 용철 저울의 측정값은 C의 무게보다 작다? 다에서. 요거를 C로 바꾸래요. 요거를 C로 바꾼 거니까 이거는 C는 반자성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으니까 자성의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울의 눈금의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2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자, 여기가 2D고 여기가 4D고 X, 0, 한 변의 길이가 D랍니다. 정사각형 금속거리 여기가 P고 이쪽으로 움직인답니다. 한 변의 길이가 D래요. 자기장 영역 1, 여기는 2 영역. 자,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1에서 1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랍니다. 얘의 세기는 B0. 그림 나는 금속거리의 한 변의 중앙에 고정된 점 P 위치에 따른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 4.5D를 지날 때가 X = 0.5D를 지날 때의 2배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B0로 이렇게 가요. 얼마까지? 3D까지. 3D까지 B0래요. 그리고 3D에서 4D로 갈 때 B1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4D. 그 다음에 5D부터는 이렇게 됐어요. 4D에서 5D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요게 B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3D까지는 B0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B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P가 4.5D를 지날 때, 여기죠? 이렇게 걸쳐 있을 때죠? 4.5D니까. 지날 때가, P가 X = 0.5D를 지날 때, X = 0.5D를 지날 때는 요거예요. 반절 거쳐 있을 때예요. 이거의 2배랍니다. 자, 그럼 반절 거쳐 있을 때의 유도 전류가 B0의 영향을 받는 거라면, 반절 거쳐 있을 때의 유도 전류가 얼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외부 자기장이 얼마일 때 유도 전류가 2배가 되겠어요? 외부 자기장이 2배가 됐을 때죠. 그쵸? 그러면 B1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2B0란 얘기예요. 똑같이 반절 걸려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이 B0일 때가 만약에 전류가 I라면 똑같이 반절 걸려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기장이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B1은 바로 2B0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P가 X = 2.5D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날 때 2.5D를 지날 때 P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D까지는 B0라고 했어요. 영역이 3D까지는. 여기까지는 B0예요. 그럼 여기도 B0, 여기까지도 B0, B0 동일해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외부 자기장이 안 변했으니까 안 흐르죠. 기억 틀렸습니다.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X = 0.5D일 때 봅시다. 0.5D일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형성됐으니까 자체 자기장은 뭐예요? 나오는 방향 돼야 되죠. 그쵸?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P가 3.5D를 지나요. 여기가 3이고 3.5D를 지나요. 그럼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요게 2B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죠. 또 다시 이렇게 되죠. 나오는 방향으로. 같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고정된 동일한 재질의 정사각형 금속거리 A, B, C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 각각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기장 영역 1과 2에 각각 놓여있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고 0,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기장 영역 1, 여기가 2 영역이에요.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왼쪽에는 지금 A, B, C 한 변의 길이는 D, ED, ED이고 정사각형 금속고리라고 했는데 A에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D, 요거 D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B는요 ED, ED 정사각형이고 C는 마찬가지로 ED. 이게 C, 얘가 B, 얘가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A, B, C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각각 D, ED, ED이고 요 B가 1 영역에 걸친 이 면적과 2 영역에 걸친 면적은 같답니다. 딱 가운데에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 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 2 영역은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A와 C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고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래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한다? 감소합니까? 감소하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니까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틀렸죠? 따라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단시간당 자기장이 변화량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답니다. 자, 봅시다. 왜냐? 지금 문제에서 A와 C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거라고 그랬어요.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대요. 그런데 이 면적이 누가 커요? C가 크죠? 그쵸? C가 커요. 면적이 큰데 동일한 외부 자기장의 세기라면 변화량이라면 C가 훨씬 더 자체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크니까. 그런데 작아요. 그 얘기는, 그런데 같아요. 그 얘기는 외부 자기장의 변화량이 이 영역 1보다 영역 2에서 어떻게 해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면적이 넓더라도 동일한 세기의 유도전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니은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답니다. 당연하죠. 왜요? 1 영역이 변화량이 크다고 했잖아요. 2 영역보다. 그럼 2 영역에만 있는 것보다 1 영역에 걸쳐 있는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왼쪽 경사면 한 지점에 가만히 놓은 막대 자석이 수평면상의 점 P,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 점 Q를 차례로 지나 오른쪽 경사면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 자석의 오른쪽 경사면에서 내려와 Q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대요. 내려와서 Q를 지날 때 빛이 방출된대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Q를 지날 때가 바로 순방향, LED의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요. 내려와서 이렇게 갈 때요. 그러면 여기가 S극, N극이요. 그쵸? 여기가 S극일 때 이렇게 갈 때 여기에 LED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럼 S극이에요. S극이 가까워지니까 S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요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요게 P형이란 얘기고 여기가 N형이란 얘기죠. X가. 그쵸? 그럼 X는 N형 반도체이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가만히 놓은 막대 자석이 왼쪽 경사면에서 내려온 후 P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됩니까? P를 지날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갈 때 N극이 가까워지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럼 요거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빛이 방출되는 건 맞았습니다. T극 오른쪽 경사면에서 막대 자석의 속력이 0이 되었을 때 그 A의 높이는 H보다 작죠. 왼쪽 H보다. 왜요? 빛 에너지로 손실되니까.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